네, 즉시 오늘간의 2부도 이어서 함께 하시죠. 테마가로 문 열어보겠고요. 페이지 시장 리서치 김민시 대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또 시장이 갑자기 코스피 코스닥이 1% 가깝게 빠지고 있어요. 네. 정말 하루에도 좋았다 나빴다 울고 웃고 요동치고 있는데 그만큼 불안하다라는 거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네. 그에 따른 반증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지금부터는 뭐 계속 주가가 더 떨어진다 보다 이런 어떤 장중이나 아니면 일중과 관련된 변동성이 상당히 클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하느냐가 가장 큰 숙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물론 관련된 이제 확진자 수나 여러 가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만한 요인들은 상당히 많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라서 시장은 또 작은 재료 가지고 울고 웃을 수밖에 없는 그게 현실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또 잘 관리하는 게 가장 큰 숙제가 아닐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루에도 등락폭이 엄청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목표치라던가 순조롭과 기준을 갖고 가지 않는다면은 그 안에서 많이 혼동될 수 있거든요. 전략을 잘 세워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그럼 테마가의 주제는 무엇일지 바로 열어볼게요. 시장을 이기는 전략, 고배당주. 이런 네. 시장도 이겨질 수 있을까요? 네, 물론 힘들 수도 있죠. 네. 지금 같은 경우에 무조건 이제 고배당주가 시장을 이긴다는 것보다는 일단 지금처럼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그 싸진 주가를 통해서 네. 그래도 뭔가를 중장기적으로 전략을 짜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나마 어떤 배당이라고 하는 메리트를 통해서 어느 정도 시장을 접근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향을 만들어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네. 쪽에서 오늘 고배당주와 관련된 종목들과 흐름들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고배당주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게요. 저희가 차트를 좀 준비해 봤는데요. 한번 볼까요? 네, 일단 지금 관점으로 봤을 때 코스피의 상장사 배당금 지급과 관련된 쪽에 추이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만큼 지금 배당 관련된 부분들은 그동안 기업들의 실적들이 생각보다 좀 부진했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당연히 주주들에 대한 반발이 좀 크겠죠. 그렇겠죠. 그렇게 되면 그에 따라서 그러면 실적은 경기가 회복되면서 조금씩 나아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배당금은 충분히 그동안 쌓아놓은 여력으로 지급을 하겠다는 관점들이 충분히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2015년도부터 나오는 흐름을 보시게 되면 배당금도 점점 더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삼성전자가 일단 총대를 맺죠. 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기업들 같은 경우도 배당금을 점진적으로 증액시키기 시작하면서 그에 따라서 배당금 수치 자체가 절대적으로는 높아가고 있다는 관점들이 지금 한국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현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어떤 배당금과 관련된 쪽에 얘기가 많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점진적으로 배당은 늘어간다라는 관점 쪽에서 이번 시장의 충격을 맞았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버팀목이 될 수 있다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현재도 코스피가 2%의 급락으로 반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또 그런 소식이 나왔어요. 17세 청소년, 기저질환이 없는 청소년이 코로나19로 사망한 것이 아니냐. 지금은 검사 중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 검사 결과 어떻게 나오는지 저희가 또 전해드릴게요. 현재까지는 이 불안 때문에, 이 가능성 때문에 지수가 조금 더 밀리는 것이 아닌가. 물론 미 선물도 현재 구간 하한가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시장, 위태로운 시장을 고배당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그 근거를 찾아보기 위해서 저희가 코스피 지수와 함께 이 인덱스로 고배당주들의 주가 흐름을 좀 봐볼게요. 네, 일단 지금은 아직까지는 뭐 현재 상황은 아니지만은 네. 그동안까지 동향을 봤었을 때 그래도 경기 관련돼서 어느 정도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약간 어떤 경기가 좀 무관한 종목들이 좀 많았었죠. 그와 함께 배당에 충분히 메리트가 네. 있다는 부분들을 볼 수 있는 게 특히 코스피 지수의 흐름들이 노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보다 이제 코스피 고배당 50이라고 하는 그리고 또 코스피 배당 성장이라고 하는 인덱스를 살펴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약간 우위 쪽으로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어떤 시장의 변화보다도 시장에 만약에 상승세가 이어졌을 때도 오히려 같이 상승세를 보이는데 오히려 그 갭 차이가 꾸준히 유지를 하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배당 관련된 쪽에 대한 흐름들은 좀 더 어떤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전략들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 물론 그 이후에는 같이 급락을 했겠죠. 네. 하지만 이제 앞으로의 숙제 같은 경우는 같이 급락을 했다고 하더라도 빠르게 올라올 수 있는 회복력을 보여주느냐. 그러면은 이 기업이 갖고 있는 메리트가 무엇일까라고 봤었을 때 그 중에 하나의 또 어떤 꼽을 수 있는 게 배당이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변화들도 어떤 코스피의 어떤 회복 속도보다 좀 더 강하고
빠르게 회복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이 고배당 관련된 쪽의 섹터들도 구분을 할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지수 하락은요, 사실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빠진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자사주 취득을 서둘러서 하고 있는 기업들도 많고요. 네. 또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배당 성향도 조금씩 높일 수 있을 텐데 네. 이번에 올해 실적이 좋지 않다면 배당을 무조건적으로 올리기도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그렇죠. 그 부분은 이제 가장 앞으로도 어떤 점검해야 될 숙제고, 네. 특히 기업이 갖고 있는 현금 흐름과 그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배당 여력들은 일단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만, 네. 그래도 지금 당장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이 일단 싸졌다는 얘기죠.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일단 그동안 지금 주가가 만약에 주가 하락으로 인해서 시가로 저희가 배당 수익률을 노린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기준은 상대적으로 올라갔다고 볼 수 있는 게 기존에 주가가 1,000원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 만약에 주가가 10,000원으로 계산을 할게요. 네. 10,000원에 계산을 해서 기준 배당금을 500원을 줬다라고 하게 되면 배당 수익률이 5%죠. 그렇죠. 근데 10,000원짜리 주식이 8,000원대로 하락했다. 그래서 거기다 똑같이 만약에 배당금을 500원을 준다라고 네. 하게 되면 배당 수익률이 6.2%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만큼 어떤 비슷한 현금 흐름과 어떤 배당금을 준다는 가정하에는 단순하게 주가가 시장 환경과 함께 하락했다는 부분들이 오히려 배당률을 높일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는 부분들도 한번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치상으로 봤을 때도 네. 그렇게 바뀐다고 하니까 한번 저희 다음 자료 보면서도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채권 금리와 고배당주 투자 상대 순위 이건 무슨 내용이죠? 네, 지금 또 하나 시장에서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또 많이 변하고 있는 트렌드 중에 하나가 네. 일단 충격이 이어지다 보니까 글로벌 각국들이 이제 무차별적으로 그리고 강하게 시장의 예상보다 강한 통화 완화적인 정책을 펴고 있죠.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준금리가 계속 인하가 되고 그에 따라서 나오는 변화라고 보게 되면 일단 금리가 하락하다 보니까 네. 상대적으로 배당 수익률은 더 높아지게 보일 수밖에 없는 현상들이죠. 그래서 과거 흐름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 채권 금리 같은 경우는 국고채 3년이다 보니까 시장 금리를 반영한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오히려 고배당주 관련된 쪽의 종목들은 어떤 매수세가 몰리는 경향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최근 들어서 다시 오히려 어떤 금리가 하락 기조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고배당의 배당이 높은 종목들이 오히려 그에 따른 반사이익을 보는 경향들이 훨씬 높다는 관점 쪽에서 지금 당장은 충격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네. 이 정도 부분들이 어떤 저금리가 정착화되고 있는 상황들이 확인된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이를 또 수혜를 받는 흐름들로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도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실제로 고배당주로는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한번 봐볼게요. 저희가 주요 고배당주 현황을 준비해 봤거든요. 네. 그 동양고속, 두산우선주, 한국기업평가 어떤 종목들이 주로 올라와 있나요? 네, 지금 뭐 검색창에서 고배당 네. 딱 치게 되면은 나오는 거를 그냥 열 몇 종목을 소트를 했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동양고속은 20% 가까워요? 네, 작년 배당금을 기준으로 봤었을 때 지금 주가와 본다라고 하게 네. 되면 19.4% 상당히 놀라운 숫자죠. 이 정도까지 배당 수익률이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네. 일단 이게 지난 작년에 의해서 일회성이냐 아니냐에 따른 흐름들도 좀 차이가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 정도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히려 그래도 그나마 주가는 그래서 좀 덜 빠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런 관점 쪽에서 여전히 고배당주에 대한 흐름들도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지금 주가가 하락하다 보니까 수익률 자체가 오히려 다들 한 단계씩 올라갔다고 보시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작년 배당금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하락했던 주가와에 대한 상대적인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된 종목들을 쭉 보시다 보면은 특이한 게 우선주 종목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특히 해당 종목 대기업의 우선주 같은 경우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배당을 오히려 더 주는 흐름들이 나오다 보니까 배당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관점은 있는데 특히 두산 우선주 같은 경우는 아직 두산그룹에 대한 향배가 조금 불투명하다 보니까 네. 어떻게 될지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모습들이죠. 그 밖에 나머지 대표적으로 배당을 많이 주는 운용진 싱크빅이라든가 삼양옵틱스, 뭐 CMS 에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대부분 주가는 올해 상당히 많이 하락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두 자리 숫자대의 배당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는 기록적인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관점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여기서 잘 저점에서 만약에 산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의 회복과 배당 수익률까지 같이 노릴 수 있는 결과도 나올 수 있다라는 쪽도 한 번쯤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 쪽에서 고배당주의 흐름들을 말씀드리는 상황들입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요. 이런 고배당주에 대한 투자 전략 세워볼게요. 무엇이 가장 중요한 건가요?
네, 일단 단기적인 시세가 중요하다고 보긴 힘들겠죠. 네. 아무래도 시장 안정과 중기적인 접근 쪽에서 그래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번 비중을 늘려보겠다라는 전략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배당 여력이 계속 작년에 이어서 나올 것인가라는 부분들 특히 일회성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들이 먼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하나는 그럴 정도로 충분히 어떤 실적들이 크게 변화가 되지 않느냐 이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경기 민감주 관련된 쪽에 대한 흐름들은 조금 더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실적도 같이 비교를 해보시면서 배당 흐름들을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고배당주 관련해서 살펴볼 종목은 없나요? 일단 어제도 잠깐 지난번에도 ETF 관련된 쪽으로 말씀드렸을 때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 코덱스 고배당 관련된 쪽이 있죠. 그쪽 부분이라든가 이 코덱스 배당 성장 관련된 ETF 이 두 가지 흐름들은 아무래도 시장보다는 좀 더 어떤 회복세가 좀 더 빠르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고 있고요. 네. 특히 배당 관련된 쪽에서 하나 또 찾아보게 되면 이제 대신증권 같은 경우 물론 증권주다 보니까 시장에 좀 취약할 수는 있겠지만은 네. 전통적으로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입니다. 지금 현재 계산을 해보게 되면 실적은 위축이 됐다고 하더라도 나오는 실적 그대로를 다 배당 여력들이 성향들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배당 수익률 계산하게 되면 작년 기준으로 12%까지 나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한 번쯤 포인트를 삼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또 시장이 위축됐다가 회복되게 되면 증권주의 또 탄력도 이어지겠죠. 그런 관점 쪽으로 봤을 때 두 가지 토끼를 다 노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들도 한 번쯤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ETF와 함께 대신증권 짚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어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